BMO 스타디움의 모든 관중이 숨을 죽이고 극도의 혼란에 빠진 그 순간, 사람들은 아시아 축구의 왕이라 불리는 등번호 7번 손흥민 선수가 세계 정상급 공격수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처럼 상대 수비진을 단숨에 허물어뜨릴 신들린 질주를 위해 중앙선 부근에서 기회를 엿보는 대신 손흥민 선수는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중앙 수비수들과 나란히 설 때까지, 심지어 골키퍼의 손에서 직접 공을 건네받기 위해 자기 진영의 페널티 박스라인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이자 단 한 번의 슈팅으로 경기를 끝내버릴 수 있는 이 치명적인 킬러가 왜 스스로를 진영의 가장 깊숙한 지하실에 가두며 수비수와 같은 역할을 자처한 것일까요? 이러한 행동은 천재적인 재능을 허망하게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일반적인 축구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균열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내에는 거대한 의문이 감돌았습니다. 과도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거센 압박에 굴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위대한 계획을 조용히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당시 콘카케프 챔피언스컵 2차전의 분위기는 짙은 의구심과 극도의 긴장감이 교차하는 안개 속과 같았습니다. LAFC가 1차전에서 6대1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처런돌로, 감독이 위고 요리스나 데니스 부안과 같은 주전 스타들을 벤치에 앉히는 오만한 자신감을 보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천사들의 도시팀은 유례없는 위기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경기장 위에는 중앙 아메리카 축구 특유의 거친 환경과 광적인 압박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 유망주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마주한 레알 에스파냐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으며 경기 시작 버저와 동시에 숨 막히는 전방 압박으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초반 15분 동안 LAFC의 어린 선수들은 방향을 잃은 체스판의 말처럼 당황했고 상대의 거친 태클과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 패스 실수를 남발하며 흔들렸습니다. 여유로운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대신 안방에서 믿기 힘든 역전패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LAFC의 공식 주장 완장을 처음으로 팔에 두른 손흥민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전장 속에서 마치 침착한 장군처럼 냉철하고 고요한 눈빛으로 어린 동료들의 무기력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경기장의 모든 물리 법칙과 전술적 규칙을 뒤집어버리는 심리적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레알 에스파냐가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높였을 때 바로 축구 초강대국의 찬란한 후광인 손흥민 선수의 아우라가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차전에서 45분 만에 한 골 세 도움을 기록하며 상대에게 공포를 선사했던 시속 35km의 폭발적인 속도를 굳이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2차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위협적인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을 지배하고 상대의 심리를 조종하는 예술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발에 공이 닿을 때마다 레알 에스파냐의 광포한 압박 시스템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순식간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모든 공격 리듬은 허무하게 꺾여버렸습니다. 국제경기 중계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발을 보십시오.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이 아닙니다. 늑대 무리 속에서 소름 끼칠 정도의 당당함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인지 오류 효과였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그 누구에게라도 미친 듯이 달려들어 태클을 할 수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 앞에서는 치명적인 주저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흥민 선수의 작은 발동작 하나, 정교한 턴, 혹은 찰나의 시선 처리만으로도 자신들이 전 세계에 퍼질 하이라이트 영상 속 광대로 전락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발생하는 운명적인 1초의 지체는 그가 여유롭게 경기의 방향을 재설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레알 에스파냐의 숨막히는 압박은 어느새 BMO 스타디움의 잔디 위를 한가롭게 거니는 산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초반의 모든 의구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손흥민 선수는 단 45분간의 활약만으로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위기의 LAFC 홀을 구출해낸 위대한 조타수였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경기 초반 손흥민 선수가 자국 진영 페널티 박스까지 깊숙이 내려갔던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이는 수백만 팬들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이고도 당당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는 상대에게 밀려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대한 보호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압박 속에 숨이 막혀가는 어린 동료들을 보았을 때, 상대의 거친 기세에 다리가 떨리는 후배들을 보았을 때,
손흥민 선수는 스스로 가장 견고한 심리적 발판이 되기 위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득점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록을 높일 기회마저 포기한 채 가장 무겁고 고독한 방패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후배들이 더 쉽고 자신감 있게 공을 찰 수 있도록 모든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수천만 파운드 가치의 글로벌 아이콘이 이름 없는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가 아닙니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왕좌를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군주의 품격입니다.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였으며 상대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을지라도 그의 거대한 인격 앞에 스스로 작아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퍼포먼스는 축구 전문가들과 전설적인 선수들로부터 찬사의 합창을 끌어냈습니다. 멕시코 축구의 전설 하레드 보르헤티는 실시간 인터뷰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미국에 단순히 골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수한 승리 DNA와 유럽 정상급의 전술적 두뇌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존재만으로 MLS 팀의 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평범한 선수들을 조직력과 강철 멘탈을 갖춘 전사들로 변모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의 모든 선수가 지향해야 할 기준입니다. 권위 있는 매체 디 애슬레틱 또한 심층 분석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유발한 공포 효과가 MLS의 국경을 넘어 북미의 모든 팀이 숭배하며 바라봐야 할 새로운 표준을 세웠다고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은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언제 화산처럼 폭발해야 하는지, 언제 가을 호수처럼 침착하게 동료들의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완벽한 리더입니다. LAFC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위대함은 다른 전설적인 인물들과의 대비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며 한국인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레알 에스파냐의 캄포스 감독은 경기 후 충격과 깊은 성찰 속에서 전 세계가 되새겨야 할 소감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LAFC가 메시, 수아레스, 부스케츠, 알바를 보유한 인터 마이애미를 3대 0으로 완파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왜냐고요? 세계 최고의 챔피언들조차 손흥민이라는 시스템 앞에서 완벽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을 보며 우리 레알 에스파냐의 패배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이 지역의 축구 생태계를 훨씬 초월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지고지순환신처럼 경기를 조종하며 상대 선수들로 하여금 그에게서 공을 뺏으려 하는 행위 자체가 축구라는 스포츠의 아름다움에 대한 모독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메시는 전설이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손흥민이 절대적인 지배자입니다. LAFC 동료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이 서사시의 절정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곁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젊은 미드필더 마트시 보구시는 절대적인 숭배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전했습니다. 라커룸에서 손흥민 형님이 조용히 주장 완장을 차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상대의 압박이 미친 듯이 몰려올 때 잠시 공포를 느꼈지만 형님이 제 바로 뒤까지 내려와 특유의 침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한테 패스해.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이죠. 손흥민 형님과 함께 뛰는 것은 바로 뒤에 수호천사가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형님은 가장 어려운 모든 상황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창의적인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심지어 한 어린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을 마치고 자신들에게 무대를 양보하고 떠난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모든 힘든 일을 다 해놓고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수 있게 떠났습니다. 이런 슈퍼스타가 정말 실존할 수 있는 건가요? 관중석과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렬한 민족적 자부심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그가 골을 넣어서가 아니라 전 세계 축구계가 그를 왕과 넘는 절대 권력자로 이해하는 방식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생하고 감동적인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뛰어난 축구 선수를 넘어 전술과 심리 모두를 완벽히 통제하는 지배적 실체로 우뚝 섰습니다. 그의 가치는 건조한 통계 수치나 7대 1이라는 경이로운 합계 점수를 훨씬 초월합니다. 그는 유럽의 가장 가혹한 전쟁터에서 단련된 정복자의 DNA를 북미 축구의 심장부에 이식했으며 상대로 하여금 패배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게 하고 끝없는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습니다. 캄포스 감독은 다음 상대들에게 엄숙한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의 그 어떤 수비 시스템도 절정에 달한 노련미와 리더십을 갖춘 손흥민을 막을 수 없기에 이번 대회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입니다. 추첨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FIFA 클럽 월드컵 티켓에 손흥민의 이름을 미리 새겨두십시오. 감포스 감독의 일갈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의 화려한 조명과 열광적인 환호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개인의 찬란한 역사를 넘어 현대 축구 전설의 품격에 대한 선언과도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세계는 새로운 상징을 목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이기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영웅에 대한 정의를 새로 쓰기 위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